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K5 저번 영상 기본 등급 트렌디에 이어 1.6 가솔린 터보 기준 중하위 등급인 프레스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가격은 약 300만원, 세금 포함 약 320만원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상당히 많은 최소한의 구성들이 추가되었으며, 그래도 K5 충분하진 않지만 부족하진 않게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등급인데, 물론 이 트렌디 등급도 거의 아반떼 중간 등급 이상의 옵션 구성으로 몇 가지 추가 옵션만 선택해서 구매하셔도 정말 좋은 등급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 프레스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사양에는 전방 주차 센서가 추가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 K5와 거의 비슷한 덩치를 가진 말리부를 타지만, 이 K5나 말리부나 차량 길이가 거의 5m에 근접하기 때문에 항상 이 전방 주차 센서가 아쉬울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으로 들어가던 17인치 휠을 18인치로 한 사이즈 키워주는데, 물론 타이어 두께가 약간 얇아지기 때문에 승차감과 연비가 약간 낮아지겠지만 타이어 면적이 크게 늘기 때문에 디자인과 함께 주행 안전성은 훨씬 좋은 18인치 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크롬 도어 손잡이 조명, 이제 기존 기본 안테나를 샤크핀 모양, 상어 지느러미 모양의 샤크핀 안테나로, 내장에는 뒷차의 눈뽕을 막아주는 전자식 룸미러, 시트는 운전석 파워 시트, 즉 전동 시트, 한국인 최고 인기 옵션, 시트에서 선풍기 바람이 나와 여름에 제일 체감이 큰 옵션 중 하나인 통풍 시트, 장거리 운전 시 유용한 전동식 허리 지지대, 그리고 앞좌석 시트 백 포켓, 그러니까 모양은 이게 아니겠지만 대충 이런 주머니가 탑재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차가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예열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한데, 이걸 스마트 키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좀 미리 시동을 킬 수 있어서 편의성을 더했고,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들어가는데, 이 버튼 시동도 물론 편하지만 이 스마트 키는 갖고만 있어도 차량의 문이나 트렁크 등 바로바로 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죠. 그리고 이 스마트 키를 갖고 트렁크 근처에 간다면 자동으로 트렁크가 열려 내가 짐을 들고 있다면 굉장히 편한 스마트 트렁크, 하이패스 시스템, 후방 모니터, 그리고 후방 모니터로 주행 중 뒤를 볼 수 있는 주행 중 후방 뷰, 터치 타입 독립 제어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는데, 이제 운전석과 동승석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온도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미세먼지 센서 포함 공기청정 시스템, 비가 오면 알아서 와이퍼가 작동하는 레인 센서, 습기 제거 기능의 오토 디퍼그, 결정적으로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가는데요. 내 핸드폰과 차량이 연결됐다면 핸드폰에 있는 티맵이나 카카오 앱이 멜론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내비게이션의 의존도를 굉장히 낮춰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총평을 하자면 추가된 구성들이 정말 군더더기 없이 핵심 옵션들만 추가됐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스티지도 선택하기에 좋은 등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추가 옵션을 간단히 알아보자면, 첫 번째는 80만원 상당의 스타일 옵션인데요. 이제 기본으로 들어간 18인치 휠을 19인치로, 이 디자인을 좀 더 크고 복잡한 모양의 19인치 휠로 바꿔주고요. 역시 연비나 승차감은 아주 약간 감소하겠지만 좀 더 넓어진 타이어의 면적을 이용해 주행 안전성을 올렸고요. 그리고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는데, 기존에 들어가던 헤드램프도 LED 타입의 헤드램프였지만 그건 프로젝션이 아니라 MFR 방식이라고 보다 가까운 거리를 밝게 비춰주는, 하지만 이 프로젝션은 보다 먼 거리를 MFR보다는 조금 얕게 비춰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론트 LED 턴 시그널 램프는 이제 원래 이 부분이 주간주행등 자리였잖아요. 근데 방향지시등을 켜면 이 주간주행등이 주황색으로 전멸을 하면서 방향지시등이 보다 멋있게 바뀌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리고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는 기존의 이런 약간 밋밋하던 전구형 테일램프를 이런 방식의 LED로 바꿔주는데요. 디자인이 좀 더 깔끔해지고 선명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들 브라운 인테리어를 선택할 수 있다는데, 기존에는 이런 블랙 인테리어만 선택할 수 있었던 반면 이런 브라운 인테리어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실내를 화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취향껏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65만원 상당의 컴포트는 말 그대로 편의 옵션으로 동승석의 전동 시트와 허리 지지대, 동승석의 워크인 디바이스, 즉 이런 옆구리 버튼들이 추가되어 운전석과 2열에서 조수석 시트를 좀 더 편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고요. 릴렉션 컴포트 시트는 동승석에 앉은 사람이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무중력 자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의 열선 시트와 높이 조절 헤드레스트, 암레스트, 스키스루, 이 차가 패밀리카라면 선택했을 때 굉장한 효율을 보여주는 옵션들이 모여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세 번째는 75만원 상당의 드라이브 와이즈로, 기존의 차량과 보행자만 인지하던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자전거와 교차로 대항차까지 인지,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그러니까 주행 중에
후측방 사각지대에서 오는 차량을 경고해주고 위급시 제동까지 도와주는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그리고 후방교차 충돌방지 보조는 이렇게 내가 전면 주차된 차량을 출차할 때 좌우에서 차량이 접근 시 경고를 해주고 위급시 제동까지 도와주는 기능이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크루즈 컨트롤이 예를 들어 내가 속도를 80으로 설정했다면 그 속도로 알아서 가주는 옵션인데, 문제는 이게 앞에서 차량이 껴들 경우 내가 브레이크를 딱 밟잖아요. 그럼 이 일반 크루즈는 그냥 풀려버리고 마는데, 스마트 크루즈는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알아서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해주고, 앞차가 멈추면 나도 멈춰, 앞차가 가면 나도 가. 그러니까 굉장히 장거리 주행에 유용한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옵션을 선택하면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서 거의 반자율 주행을 도와주는, 이 스마트 크루즈보다 좀 더 진보적으로 편하게 주행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 안전하차 보조는 이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에서 레이더를 사용했잖아요. 이 레이더를 기반으로 탑승자가 차량 문을 열 때 차량이 접근한다면 차가 온다고 경고해주고 차량 문까지 잠궈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드라이브 와이즈는 안전 옵션이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선택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안전뿐만 아니라 편의성도 굉장히 올라가는 옵션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95만원 상당의 10.25인치 내비게이션 옵션으로 내비게이션 이외에도 음성 인식으로 작동하는 파워 윈도우, 끼임 방지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그리고 터널에 들어가기 전 차량이 알아서 내기 순환으로 바꿔주는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제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중요한 건 이 드라이브 와이즈와 연계해서 작동하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같이 들어간다는 점이죠. 하지만 기본으로 내비게이션 기능이 들어간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무조건 넣어라 이건 아니고요. 만약 내가 이 뒤에 옵션들을 넣을 생각이라면 이 옵션이 선행 옵션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65만원 상당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차량 전면 유리에 이런 내비게이션 정보나 앞차와의 거리, 현재 주행 속도, 뭐 각종 도로의 최고 속도, 경고등 등등 주행에 필요한 웬만한 정보들을 앞유리창에 투영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물론 이게 최근에 대중화가 된 옵션이라 굳이 필요할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꼭 시승을 통해 사용해 보시고 선택 유무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방 주시를 높기 때문에 안전 옵션이라 할 수도 있고 편의 옵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60만원 상당의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인데, 이제 기존 6개의 일반 스피커를 12개의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스피커로 바꿔주는데, 되게 다른 차량이라면 여기서 끝났겠지만 이 K5나 뭐 스포티지 이런 친구들은 액티브 엔진 사운드라고 이제 설정을 통해 차량 내에 가상 배기음을 들려주는 옵션이 들어가는데요. 물론 당연히 이질감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재미는 줄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 차량의 성격과 정말 잘 맞는 옵션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취향껏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60만원 상당의 스마트 커넥트는 기아 디지털 키, 그러니까 내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을 통해 차량을 제어할 수 있고 내 가족에게도 공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다만 아이폰을 가지고 계시다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염두를 하셔야 하고요.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간단한 터치로 차량의 문을 열 수 있는 기능,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순정 블랙박스 빌트인 캠이 들어가는데요. 뭐 이 정도 옵션까지는 그냥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빌트인 캠을 딱 짱 박아놔서 강매하려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왜냐하면 이 빌트인 캠은 용량도 작고 음성 녹화도 안 되고 기타 등등 성능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는 그런 옵션 중 하나거든요. 그러나 뭐 차량 내 디스플레이를 통해 쉽게 영상을 돌려볼 수 있다는 점이나 말 그대로 빌트인 캠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이 캠이 날아가서 탑승자를 가격할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성도 올려주는 그런 옵션이고요. 하지만 역시 뭔가 끼업한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방금 이 일곱 번째 옵션에 블랙박스 전용 보조 배터리 정도가 추가된 건데, 이 보조 배터리가 없다면 주행 중에만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정말 반쪽짜리 빌트인 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능한 빌트인 캠을 선택하고 싶다 하시면 이 옵션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20만원 상당의 파노라마 썬루프인데, 이게 K5 사진은 아니지만 이렇게 차량 천장에 굉장히 큰 통짜 유리로 된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갑니다. 물론 사고 시 유리가 주저는 생기는 2차 피해라는 단점이 있지만 개방감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취향껏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필수 옵션 한 가지만 데려가고 싶다 하시면 이 75만원 상당의 드라이브 와이즈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최소한의 권장 사양은 내비게이션까지 넣어서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은 꼭 같이
데려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두 가지를 추가한다면 차값은 세금 포함 약 3,1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아반떼 풀옵션보다 약 400만원 정도 더 비싼데요. 만약 다른 옵션들을 선택하실 거라면 방금 설명드린 3,100만원이라는 견적에 더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은 그 다음 등급인 중상위 등급 노블레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